요즘 보면 집권 여당의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했던 언론계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 말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비난은 하는 건 아니겠죠? 비판적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일보는 역시나 집권 여당 쪽 성향이죠. 거기에 최문선이라는 고정 칼럼니스트가 글을 쓴 게 있는데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 정치인을 만났나 봐요. 한 정치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권자는 무자비하다. 정치 경력 20년인 나도 유권자를 두려워한다. 유권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법이 없다. 때로 무능엔 눈 감아도 오만엔 가차 없다. 결정적 순간에 표로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오만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력자의 오만이란 무엇인가? 거칠게 정의하면 보이는 게 없는 것이다. 아첨하는 사람이 세상의 전부로 보이는 것.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가소로워 보이는 것. 지금 가진 한 줌의 권력이 절대 반지로 보이는 것. 여기서 절대 반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인데요. 반지의 제왕에는 절대 반지가 중심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절대 반지는 다른 다양한 반지들을 압도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지를 차지하는 자는 여기에 간직된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죠. 반지는 소유자의 힘을 증대시켜주고 은신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반지는 소유자의 마음을 사악하고 탐욕스럽게 변질시켜버리는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반지입니다. 잠깐 제가 절대 반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태생적으로 새겨져 있는 유효기간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하여 함부로 규정하고 감별하는 사람, 바로 오만한 권력자다. 요즘 여권엔 그런 사람이 참 많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며 타인의 의지를 감히 계량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진짜 민주당원 감별사를 자처하며 금태섭 의원은 가짜라고 낙인까지 찍었죠.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 쓴 칼럼은 불순하다며 임미리 교수를 고소한 민주당은 권력을 비판할 자격을 따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끝내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라는 이름을 누더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열정적 지지자들은 분노해도 되는 분노를 판별하려 듭니다. 정부가 경제가 좋다는데 왜 앓는 소리냐? 못 가진 다른 사람들처럼 정경심 교수가 강남 건물을 욕망한 게 무슨 죄냐? 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한 게 잘못이냐? 등등 정권을 겨냥하는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를 묵인하는 청와대는 사법의 정의까지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입니다. 야당복 덕분이라는 논리는 너무 간편하죠. 정계 은퇴를 앞둔 민주당 비의원에게 그럴듯한 분석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간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었을까? 검찰 개혁만 외치고 조국 수호엔 입만 벙긋한 사람이 꽤 있었다. 촛불로 세운 정권을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마음들이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그 마음들을 투박하게 짚은 글이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드는 마음들.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영화 남산의 부장들 속 로우비스트 데보라 심의 대사가 현실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들 말이다. 민주당 임 교수 칼럼에 민주당만 빼고 라는 6글자에 격분한 건 그 마음들을 여태 모른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마음들이 조용히 정권을 떠나고 있다. 중도층 응답자 사이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답변 50%니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응답 39%를 추월했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은 정권 심판론 37%보다 야당 심판론 50%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위험한 허상이에요.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이번 총선처럼 집권 3년차를 맞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완패했다. 정권 일방 독주, 야권 수문표 이끌어냈다. 선거 다음날 한국일보의 해설 기사 제목이다. 50%에 육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권력자들의 눈을 가렸지만 유권자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남산의 부장들은 발을 클로즈한 장면이 2번 나온다. 나는 발을 권력의 은유로 읽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직후의 김재규, 유럽 어느 나라에서 암살당하기 직전에 김형욱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본다. 구두는 벗겨지고 양말은 피에 젖어 있다. 권력은 그런 것 아닐까?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벗겨지는 것. 선을 넘으면 자칫 피에 물드는 것. 그러므로 권력과 함께 가는 말은 언제나 두려움이어야 한다. A씨가 말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어서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칼럼을 쓴 김누리 중앙대 동문과 교수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의 핵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선 데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고갱이가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는 정당인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기회주의와 철학의 빈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이중잣대와 특권의식, 임미리 교수 사건에서 표출된 오만과 반민주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며 민주당의 정체가 문득 궁금하다고 꼬집었어요. 김누리 교수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해온 보수 정당이고 한국당은 독재의 전통에 뿌리를 둔 수구 정당이다. 별꼴이네요. 별말을 다 듣겠어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뇨. 이거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두 거대 정당은 차이가 거의 없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극적인 대립을 과장한다. 수구와 보수가 결탁한 이 강고한 기득권 정치 계급을 타파하지 않는 한 헬조선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은 좋은 보수를 자임함으로써 가짜 보수를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진짜 보수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아해한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해왔다는 것 자체도 제가 납득하기가 힘든데 보수 정당이라고 하니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을 난데없이 보수라고 표방하는 것은 스스로 진보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